안녕하세요. 동삼촌입니다. 마침 오늘 병원도 다녀왔고 그 김에 제게 있는 뇌전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뇌전증 진료를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에 다녀왔어요. 저는 뇌전증이 생긴 지 약 20년 정도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발작했는데 제 뇌전증 증상은 이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심장 부근에서 코와 등 쪽으로 퍼지듯이 관통하면서 15에서 30초 정도 멍 때리면서 침을 흘리는 형태예요. 그 이후 의식은 있으나 멍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딘지, 내가 방금 전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채로 어리벙벙한 상태로 1분 정도 있어요.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까지 1에서 2분 남짓 걸리는 증상이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이 중학교 때 시작했던 뇌전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대학교 때 제 생활이 별로 좋지 않아서였는지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재발 후에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서 대학생 시절 약을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트리랩탈, 파이콘파, 리보트릴, 케프라 등등 온갖 약물을 다 썼었지만 증상은 조절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부작용이 심해서 더 약을 늘릴 수가 없을 만큼 늘렸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어땠냐면 약을 복용하고 약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술에 만취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똑바로 걷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약을 먹고 걸어가다가 책상 모서리에 허벅지를 툭 부딪혔는데 다음날 허벅지를 보니 살이 패였고 그곳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만취 상태였습니다. 뇌전증 약은 식후 30분 이런 식으로 복용하는 게 아니고 혈중의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하기에 12시간 단위 혹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복용을 하게 돼요. 저는 오전 7시, 오후 7시, 밤 10시 이렇게 3번 복용했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3시간가량은 만취 상태가 되어서 대학 공부하는데 큰 방해거리였어요. 2020년까지는 의사 말을 잘 따라서 이렇게 약을 복용해 나갔습니다. 뇌전증 약은 약을 먹는 기간 동안 발작이 없어야 상황을 보아가면서 약을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채로 있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도 약을 줄여줄 리가 만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을 늘려도 증상 조절이 안 되고 약을 줄여도 조절이 안 되면 약을 줄여서 먹는 게 옳지 않은가? 약을 많이 먹을 때나 적게 먹고 있었을 때나 발작 횟수나 시간이 동일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내 몸이고 줄였다가 실패하면 그때 가서 다시 늘려 먹으면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대로 약을 줄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뇌전증 환우분 따라하지 마세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등 쪽에 문제가 있어서 등이 안 좋을 때 등에서부터 뇌전증 전조 느낌이 올라오는 듯 하여서 뇌보다는 등의 문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어서 시도해 본 거였어요. 결과로 말하자면 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약을 줄이면서 약의 부작용은 사라졌고 뇌전증 발작은 전과 똑같았어요. 오늘은 아산병원 진료를 보러 갔고 지금까지 진료봐 주시던 의사 선생님이 정년퇴임하셔서 새로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전 선생님은 줄어든 약 그대로 처방해 주셨는데 이 선생님은 약이 너무 적다며 늘리려고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트리랩탈 300mg을 먹고 있었던 것을 아침 저녁 450mg으로 늘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늘리고 싶지 않았지만 옆에 함께 온 어머니도 늘리자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권해서 약을 늘리기로 했어요. 내 맘대로 할 거면 병원에 왜 가나 싶기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의사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에 복종하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늘 약을 늘린 첫날인데 살짝 어지러움이 올라오네요. 술 먹으면 손발의 감각이 어둔해지는 그런 느낌이 올라와서 타자를 치는데 소주 한두 잔 걸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서 다행인가? 에고고. 언젠가 제 임의로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닌 완치 판정을 받아 약을 먹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모든 뇌전증 환우분들 힘내세요. 오늘의 동삼촌이었습니다.